자, 첫 소식은 이겁니다. 조금 전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뇌물과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 비해서 조금 감형되긴 했습니다만 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지사의 방북비였다는 사실을 그대로 다시 인정하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준비한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이재명 도지사의 오른팔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화영 평화부지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화영입니다. 대북 송금 300만 달러 나왔는데 검찰에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잘 안 팔릴 겁니다. 대북 송금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공무집행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다. 그기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서요. 핵심은 여기 같습니다. 범행의 실행은 김성태가 했고 비용 대납 경위에 쌍방울의 대북사 의도도 포함돼 있으나 여기까지 이제 이화영 씨 측의 주장이었는데 이걸 받아주면서도요. 이화영도 스마트팜 비용 및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요청을 한 책임이 있다.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대납 요청을 한 책임이 있다.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방북비였다는 것을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한번 인정한 겁니다. 한때 이화영 씨의 변호를 맡았던 설주환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1심 때 9년 6개월 나왔었잖아요. 그것보단 다소 감형되긴 했습니다만 주요 혐의들은 그대로 유죄고요. 형량만 조금 감형해 준 것 같은데 항소심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형량은 한 2년 가까이 줄었습니다만은 1심에서 인정됐던 법리적인 부분이란지 사실관계 등은 그대로 유지가 된 점으로 된 걸로 이제 오늘 2심 판결이 났습니다. 이 사건은 이화영 씨가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는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새롭게 얼마 전에 기소가 된 이화영 씨와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공범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북 송금 사건에서의 제3자 뇌물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판결 내용이 상당 부분 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관계 또는 사실관계 및 어떤 법리적인 부분 등이 확정이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대법원에서 어떤 법리적인 부분이 판단이 되겠지만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2심으로 가면서 한 1년 10개월 정도 줄긴 했는데 설 변호사님 말씀처럼 혐의의 상당수는 그대로 다 인정되는 겁니다. 다만 강요했다고 보이진 않는다. 이런 정황들이 있다라면서 1년 10개월을 좀 줄여준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화영의 항소심 판단은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사건과 증거 대부분이 겹칩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요. 한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던 이화영 씨 최근에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만나보시죠. 굉장한 그 압박과 양심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재명 대표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김성태라는 자를 알지도 못하고 이 일련의 스마트팜이 뭔지 당신의 방북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체 아는 바도 없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재명 대표도 이 대북 송금 의혹은 검찰의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해왔지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북 송금 300만 달러 나왔는데 그래요. 검찰에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은데 종전의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겁니다. 대표님 방북자금 관련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보고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참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김성태와 통화해서 고맙다는 말도 하셨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십니까? 자,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죠. 그 경기도가 당시에 북한에 초청장까지 보냈다는데 전혀 관련 사실 모르셨습니까?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항소심 재판 결과가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대표 사건, 제3자 뇌물죄 사건과 증거 관계가 대부분 겹칩니다. 그렇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요. 재판부 워딩 다시 살펴보시죠. 홍 의원님. 네. 김성태와 박영철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재판부 얘기가.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도 원심과 일치한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렇게 쭉 재판 진행해 보니까 원심 때 했던 얘기, 태도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재판하는 거랑 똑같구나. 어떻게 들리세요? 예, 저는 항소심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단했다 보는데 왜냐하면 뭐 법정에서 진술 태도도 뭐 원심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사실 김성태, 박영철이 알아서 북한에 송금을 할 어떤 그런 어떤 역량도 없고 네트워크도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 방북이라든지 이런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절대 개별 기업인이나 개인하고는 상대를 하지 않고 거의 어떤 공공조직하고만 어떤 거래를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김성태, 박영철이 개인적으로 개인의 어떤 뭐 지하자원 개발이라든지 주가 조작으로 인한 그런 어떤 금전적 이익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심의 어떤 목적은 있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어떤 그런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없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북, 특히 스마트팜 비용을 대납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제 대납을 했다는 것을 이제 증명했고 앞뒤 어떤 정황이라든지 현재까지 있던 그런 상황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대납했다는 것이 이제 법원에서도 인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신작 소설이 지금 다큐멘터리가 되고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